네, 그럼 지금부터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보신 대로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 지금 정치 얘기인데 아마 사건성과 같이 엮어서 아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 보면은 문다혜 씨가 좀 많이 취했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MBN 사건팀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서 CCTV를 구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잠시 그날의 행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부터는 1차 이태원 소고기집에서 1차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토요일 새벽 0시 30분쯤 문다혜 씨가 2명의 남성과 함께 포착이 됩니다. 네. 자, 이후 0시 38분쯤에는요. 이제 문다혜 씨가 2명의 남성 중에 1명의 일행과 이 골목에 있는 이태원 이 골목에 있는 한 전집에 들어가는데요. 이 전집에서 출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자, 이 전집은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문다혜 씨를 왜 거절했을까요? 자, 이 식당 주인은 문다혜 씨가 너무 취해 보여서 나가달라고 했지만 문다혜 씨가 테이블을 쾅 치면서 술 달라라고 말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고 해서 겨우 문다혜 씨와 일행이 그곳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다혜 씨는 다른 식당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다른 식당에 가서 두부김치와 이 소주 한 병 총 2만 원어치를 주문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취재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문다혜 씨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이 3차 장소에서는 아예 술도 안 마시는 것 같았다라고 주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또 동행한 남성은 소주 이 한 병을 시켰잖아요. 여기서 반병 정도를 마시고 자, 계산을 한 뒤에 문다혜 씨보다 30분 먼저 이곳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다혜 씨는 30분 동안 이 식당에 홀로 남겨져 있다가 이후에 이곳을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문다혜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신의 차가 아니라 남의 차를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트렌치 코트를 묶는 이 끈 부분이 땅에 질질 끌려 있는데도 문다혜 씨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게 자기 차량이 아닌데 지금 열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보면 저기 박스를 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박스가 없었는데 흰색 박스예요. 들고 있는데 음주하고 나서는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도요. 뭐 이렇게 트렌치코트가 좀 끌리면서. 그렇습니다. 그 박스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요. 다혜 씨가 들고 있던 이 흰색 박스인지 종이 뭉치인지 저희가 지금 잘 분간은 안 가는데 1차에서 다혜 씨가 먼저 차에서 내릴 때는 이 박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2차에서 이동할 때부터는 이 흰 박스를 다혜 씨가 안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계속해서 포착이 되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떤 건지는 파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날의 만남의 목적과도 어쩌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종이 뭉치 또는 이 박스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동행인 뭐 2명이라고 했으니까 2분 중에 1명이 이렇게 전달했을 네, 수도 있다.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CCTV에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문다혜 씨가 새벽 2시에 뭐 전봇대 좀 기대는가 하면 옷이 좀 끌리는 모습도 저희가 봤고요. 남의 차를 좀 열려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굉장히 좀 뭐 저희가 보기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시 이제 음주 사고를 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만취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0.8%면 0.8면 뭐 취소인데 훨씬 0.08이면 넘었었죠. 취소 예. 수준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그 이제 수치로 보이는 0.14%가 사실은 저 CCTV 영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만취한 상황이었구나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걸음걸이도 사실 좀 비틀거리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차를 헷갈려서 남의 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그냥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안타깝다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적 처벌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쭉 장관 기자 취재 내용도 쭉 보셨는데
정신이 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7시부터 이렇게 행적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한 4차 정도의 주점을 옮겨 다닌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가희 기자가 말씀하실 때도 중간에 비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미슐랭 그러니까 별점이 있는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보통 다른 음식점도 그렇지만 이 음식점도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라스트 오더가 9시 반이라고 뭐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10시 정도에 아마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장가희 기자가 그 다음에 몇 시를 말씀하시냐면 0시 58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은 CCTV에 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10시부터 12시 12시 30분까지의 시간 동안 지금 보여지는 2시대의 그 모습을 추정을 한다면 그 시간대도 술을 계속 먹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최소한 마지막 집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반 병은 그 남성분이 술을 먹었다고 하니까 네. 그 직전까지 상당량의 술을 계속 먹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습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보통은 음주운전을 처음 한다고 했다면 상당히 주저한다거나 고민한다거나 무엇인가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시도라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저 모습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무 시동을 만취했기 걸고 때문에 이 그런데 판단 능력이 흐려지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 사실 그렇게 만취했다고 해서 네. 그 음주운전을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부친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 범죄의 재범률에서도 다른 범죄보다 가장 높은 게 음주운전의 재범률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하지만 지금 문다혜 씨가 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사고를 내고 나서 이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이미 동행하는 경찰관에 좀 팔을 뿌리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가 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이 확인이 됐고 한 새벽 3시경에 이제 경찰이 인근 파출소로 다혜 씨를 임의 동행을 하는데 아까 뭐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혜 씨가 몸을 약간 비틀비틀하니까 여경이 옆에서 다혜 씨의 팔을 잡아서 함께 부축을 해서 좀 걸어가는 네.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혜 씨가 자신을 좀 잡지 말라 이러는 듯한 팔을 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무언가 좀 항의를 하는 듯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지금 CCTV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네. 이런 과정, 이런 상황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뿌리치는 수준이냐, 아니면 이건 그냥 잠깐 놔달라 하는 수준이냐, 네.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영상을 가지고 또 고무집행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정당한 직무집행,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가했을 때는 고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은 가능한데요. 다만 우리가 저 CCTV 화면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경찰과 문다혜 시간에 나눈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조금 더 파악이 돼야만 좀 단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도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CCTV 화면까지도 함께 살펴본 후에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하나씩 저희가 볼 텐데 아까 이 문다혜 씨의 차량이죠. 캐스퍼 차량 뭐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주차한 곳이 사실상 5분 이상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인데 장시간 뭐 7시간 정도인가요? 쭉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해서 불법 주차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다혜 씨에 대해서 많은 어떤 비판이 있지만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준법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즉 대통령, 뭐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의 자녀라면 그 어떤 일반인보다도 좀 더 높은 도덕성, 윤리적인 어떤 태도를 좀 요구받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뭐 이게 불법 주차가 뭐 아주 큰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리걸 마인드,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저거는 술 취하기 전에 주차를 그렇죠. 이미 했던 당연히 거니까. 술 먹기 전에 7시에 주차를 한 것이고 또 이 식당에 주차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1시간 정도의 어떤 그런 서비스로 주차 공간을 준다고 하지만 보통은 또 이런 공간이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었으므로 단거리일 경우는 뭐 또 더욱더 그런 혜택을 주지만 좀 놓고 가겠습니다라고도 사실은 주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불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다 주차를 하고 나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이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도 물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압류도 했답니다. 과태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압류 상태라면 체납이 돼서요. 그것도 역시 준법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자녀가 세금을 체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하나의 행위라도 지금 문다혜 씨의 어떤 이 생활에서는 준법 정신이 안 보인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신문계 인사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최재성 전 의원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시키기보다는 문다혜 씨가 성인이기 때문에 문다혜 씨 개인의 일단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고 당시 상황을 한번 좀 보면은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신호 위반 정황도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네. 결국 사고가 난 건데 그렇죠. 자칫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고가 난 영상들이 지금 많이 보도가 돼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사실 우회전 차선이었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는가 하면 그리고 교차로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다른 차들에게 갇히는 모습까지 지금 벌어지고 근데 있거든요. 저게 또 앞에 빨간불이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가면 안 되는 교차로는 상황이었죠. 빨간불이었는데 진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호 위반의 정황도 짙게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해서 신호 위반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사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까지 보였던 그 운전의 과정도 또 도로교통법상의 난폭 운전죄에 해당되지 않는지까지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택시와 이제 충돌을 하면서 택시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라고는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사고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얼마나 취했길래 저렇게 신호도 위반하고 우측 우회전 차량인데 좌회전하고 이랬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관 기자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 0.08이면은 면허 취소 수준인데 0.149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취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우선 이 0.08%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취소의 기준인데요. 이때는 시각과 청각, 균형감, 언어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0.14까지 가게 되면 신체나 정신 조절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정말 만취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거죠. 운전을 했다.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가 방문했던 식당 관계자 또 목격자 증언 CCTV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이 식탁에 앉아서 졸고 있거나 또 갈짓자 걸음을 걷는 모습에서 이 상황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 문다혜 씨 지인들은 문다혜 씨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대리라도 불러주지, 그러니까요. 택시라도 좀 태워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또 1차에서는 2명의 남성과 동행을 했고 마지막에서도 1명의 남성과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 얘기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주점에서 대화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만취를 했기 때문에 남성이 자리를 먼저 이동을 했다. 먼저 남성이 식당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뭐 그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이 도마에 올랐는데 자, 행안위 국감에서는요. 이 문다혜 씨를 이제 증인으로 부르냐 마냐 이걸 두고도 굉장히 좀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인 출석 요구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고 또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인 채택을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를 할 때 정인 채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용산경찰서의 서장도 함께 정인 출석을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경찰청 자료를 해외에서 다른 게 경찰국이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왜 행안위에서 경찰을 부르냐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국정감사에 부를 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 사안만 예.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경찰이라든지 또는 뭐 파출소의 순경이라든지 이런 의경이라든지 덮어주려고 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권력이 뭐 개입이 돼서 그렇다면 저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 네. 이건 지금 사실 CCTV가 명명백백하게 모든 상황을 다 알려주고 있고 또 그렇군요. 경찰이 임의동행도 하고 그다음에 만취했기 때문에 일단 귀가시키고 이런 지금 드러난 과정 속에서는 특별하게 불러다 놓고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건이 아니라 원래 문다혜 씨는 여당 측에서 소환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친이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지인한테 주고 대리로 돈을 붙여준 의혹. 그다음에 네. 문다혜 씨 본인도 당시에 청와대의 많은 직원들과 돈 거래를 한 의혹, 경호처 직원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돈 세탁한 의혹,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겹쳐 있으므로 이번 건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의 어떤 공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위 어떤 공방은 사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으나 행안위를 포함한 다른 어떤 상임위들에서 이게 문다혜 씨의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건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자막이 지금 나갔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차도 주고 이 돈도 주는데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변인은 퇴임 후에도 이 차를 운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차는 또 따님한테 넘겨주고 김정숙 여사가 따님 문다혜 씨한테 송금한 것을 두고 경제적 공동체다. 차도 넘겨주고 돈도 송금하는 거 보면 그것도 경제 공동체 아니냐. 네,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경제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고요. 게다가 법적으로도 엄격한 책임 물어야 되는 거 분명한 일입니다. 다만 이 사건,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이른바 전 서모 씨라는 그 사위의 취업과 관련된 의혹들, 그러니까 뇌물 혐의를 같이 엮는 것은 좀 저는 정치적으로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이 캐스퍼 차량인데 그 차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가 올해 한 4월 정도에 뭐 양도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뭐 증여인지 아니면 뭐 대가를 주고 한 매매인지까지는 자세히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경제 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금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와 이 음주운전 건을 엮으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별개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그 별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장 기자, 그리고 문체부 국감에서도 다혜 씨가 언급됐다고 하는데 관련 의혹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가 문다혜 씨 계좌에 2억 5천만 원을 입금을 했었죠. 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다혜 씨 계좌에서 이 입금 사항을 파악을 한 건데 출판사 측에서는 당시 2억 원은 다혜 씨가 책 디자인 편집에 참여했던 비용이고 네.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오. 진술한 것으로 애초에 알려졌었습니다. 출판사가 디자인 비용으로 2억 원을 다혜 씨에게 지불했다는 점, 그리고 디자이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는 조금 상식적으로 어려운데, 자, 향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 중에서 사실은 1억 원은 문 전 대통령 저자 인세고 나머지는 다혜 씨가 이 출판사로부터 빌린 돈, 또 프로젝트 참여 대가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사실 이 2억 5천만 원을 둘러싼 의혹이 좀 딱 떨어지게 풀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신동욱 의원이 국감에서 이를 문제 제기했는데요. 목소리 네. 들어보시죠. 2억 5천만 원에 문다혜 씨에게 디자인 값을 지불했다는 그 책입니다. 네네. 이게 2억 5천만 원어치의 디자인 값
또는 편집값이 있는 책인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예나 상속 자녀에게 누구나 내 재산을 좀 주고 싶지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 디자이너를 썼다면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가격 책정을 하겠지만 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딸이니까 그렇게 뭐 충분히 이 디자인료를 책정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주는 것이 과연 불법 정예나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문체위에서 당연히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책 디자인 값으로 2억 5천만이 어쨌든 뭐 오갔다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럼 장가 기자, 이 2억 5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합당한 뭐 능력을 갖췄을 걸로 문다혜 씨가 생각이 좀 어렴풋이 되는데,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뭐 관련 전문가입니까? 사실 이 문다혜 씨의 이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이 다른 뭐 전임 대통령들의 자녀들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뭐 말았고 뭐 일본에서 뭐 대학을 다닌 경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뭔가 딱 자세히 나와 있진 않거든요. 또 그리고 문다혜 씨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했지만 요가 강사로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책 이 디자인과 관련된 관련성을 좀 찾아보자면 문 전 대통령의 퇴임 2주년 기념 전시를 다혜 씨가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평산마을 책방도 이 다혜 씨가 좀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훈 실장이 좀 네.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뭔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딱 그 윤건영 의원 말대로만 해도 디자인 값으로 1억 원 받았다는 건데, 어쨌든 보통 책 디자인을 하더라도 1억 원을 디자이너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저도 출판 쪽을 아니까요. 자,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디자인을 얘기하느냐. 즉, 책 한 권을 내려면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네. 사실 표지는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디자인을 맡아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 가격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책 디자인은 전체적으로는 출판사에 소속돼 있는 디자이너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표지 디자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직원한테 주는 월급 정도의 어떤 디자인인데 이걸 두 개를 표지 디자인 값으로 줬느냐 아니면 책 디자인 값으로 줬느냐가 인쇄라고는 구분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1억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출판 시장에서 뭐 베스트셀러 됐다고 하더라도 이 수지 타산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몇 권 못 팔아요. 첫 번째 일세가 보통 지금 옛날에는 3,000권을 찍었는데 거의 일세를 300부를 뭐 찍을 정도로 이 출판 시장이 협소하거든요. 네. 그런데 디자이너에게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저자에게 또 인세를 주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뭔가 수익을 얻으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릴 책이어야 몇십만 됩니다. 부, 백만 부까지 스테디셀러가 돼야 될 예. 정도였던 책입니다. 물론 이 운명이라는 책이 잘 팔렸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비로 뭐 1억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세와 또는 수지 타산과 상관없이 돈의 흐름을 출판사로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것처럼.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많은 의혹이 커졌고 문다혜 성인인 문다혜 씨가 입장을 안 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라도 또 책임감 있게 입장 표명을 해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 네.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인이 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범한 지금 잘못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문다혜 씨 측이 본인이 직접 뭐 수사를 받으러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기회에 얼마든지 또 국민들께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당원들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죄송한 마음 유감 표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빠르게 좀 입장 정리를 해서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뭐 인세 관련된 부분, 뭐 2억 5천만 원 부분인데요. 뭐 윤건영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아간 인세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뭐 디자인, 뭐 마케팅 비용도 있었지만 또 출판사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인데 사실
이 부분마저도 저는 검찰이 이미 문다혜 씨의 계좌를 추적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쫓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감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의혹이나 또는 국감에서 다시 또 논란으로 제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얘기, 음주사고 얘기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